네, 실전 매매 최고수의 길. 오늘 이종복 전문가 빨리 만나봐야죠.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어제 시나리오 주신 것 가운데서 CPI가 시장에 호재로 작용하면서 일단 시장이 좀 떠서 출발을 했고요. 탄력은 약간은 둔화되고 있지만 양대 지수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업종 가운데서는 오늘 의료 정밀이 하락하고 있고 건설 기계 쪽의 상승세가 눈에 띄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큰 어떤 우려감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보다 좀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시장 어떻게 특징 파악하실까요? CPI의 안도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데, 제가 몇 가지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어제 미국장 CPI가 나왔는데, 역시 이 전년 CPI가 5에서 4.9로 떨어진 거 하나가 양호한 거예요, 여러분. 나머지는 보다시피 0.4, 0.4 같았고, 근원도 같았고, 그 다음에 여기 전월 근원도 같았고, 숫자가 조금 높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제 시간 관계상 얘기 못한 것 중에 하나를 얘기를 한번 해주면, 대신 이건 중기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제가 이 CPI에 관해서는 진짜 연구를 좀 많이 했는데, 지난 2021년도로 가야 돼요, 여러분. 2021년도에 미국이 신고가를 뽑고 갈 때가 9월에서 11월 타이밍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근데 저 당시에 CPI는 이미 저 당시에도 5대가 넘어가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가 그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2021년, 요 화면 이종복 잘난 얼굴 말고 이걸 한번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2021년 9월 달에서 11월 달 사이로 치고 갈 때 CPI는 5.3, 5.3, 5.3, 5.4 나와 있죠. 지금 분명히 그때보다 이 CPI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세 자체가, 이 CPI의 기세는, 이 물가 상승률 이 기세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 기세는 꺾인 거예요, 여러분. 연준에서 자꾸 물가를 계속 강조하지만 결국은 이 물가는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문제는 금리 밴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는 항상 좀 염두를 해두고 있어야 되고, 만약에 이제 이 CPI가 4 중반대로 뚝 떨어져서 나온다. 한 4 초중반으로 떨어지면 그때는 엄청난 호재 요인이 될 건데, 그건 또 가봐야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CPI가 중립 정도에서 조금 양호하게, 그 양호한 것은 전년비 CPI 상승률이 5 이하로 내려왔다라는 점인데, 보다시피 미국장이 어제 변동성이 되게 컸어요, 여러분. 종가 기준에는 변동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CPI가 나오자마자 날라갔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밀렸거든요. 이게 공매도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은행권 이슈도 있고, 그 이슈로 인해서 또 밀렸다가 다시 치고 올라간 거거든요. 변동성이 확실히 있죠. 기존 CPI 발표했을 때 저 정도는 그냥 1A라고 하는 것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올라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올라갔으나 미국장도 어제 CPI가 긍정으로 나왔음에도 변동성 나온 게 이제 우리나라로 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예전처럼, 그죠? 되게 세게 못 치고 간다, 이런 얘기 해주는 거고,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이미 이것은 저는 4월 중순 타이밍, 그다음에 4월 25일부터 온라인 강좌 지났으니까 계속 얘기해 주는 겁니다. 다 분석을 했던 건데, 여기서도 뭐가 중요한 거냐면은 CPI 발표가 나올 때마다 이종복은 플러스 마이너스 7.5p의 변동성을 항상 얘기했어요. 미스터 진단 보시는 여기 이종복의 매니아들은 알겠지만, 근데 요번 타이밍에는 그런 얘기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이걸 거꾸로 이제 얘기하면은 변동성은 줄어들었고 종목들의 흐름은 되게 좋게 움직이는 이 가격대로 왔어요, 여러분. 왔는데 이제 문제는 얼추 해소는 됐지만 배터리과가 무차별적으로 폭등해가지고 가격을 왜곡시켰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왜곡시킨 가격을 우리가 가격 조정, 시간 조정이라는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지속적으로 설명드린 거고요. 아직도 일부의 종목은 가격 조정이 충분한 게 있고, 그게 이제 에코서부터 그런 것들, 약간 후발주가 가격이 먼저 빠지게 되죠. 그렇지만 포스코서부터 이쪽 주도주 쪽은
아직은 가격이 좀 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세게 못 치고 간다. 요 얘기 해드리는 거고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까 하나만 조금만 더 갈게요, 여러분. 오늘 이토마토가 방송을 3분을 일찍 했어요. 여기 지금 보면 이게 화면에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신고가죠? 저 진짜 마이크로소프트 되게 좋아하죠, 여러분. 애플은 이미 신고가에 이거는 뭐 다중천정이라고 하기보다는 수원 밑에 오산, 오산 위에 수원 모르겠지만 다 올라왔습니다. 애플은 꼭대기에 붙어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치고 가고 있어요. 대신 가격 부담이 좀 있어요. 엔비디아 꼭대기에 있어요. 이런 거에 비해서 나스닥 시장이 저 밑에 있다는 얘기는 다른 주식이 약했다 이런 거 정도는 알겠죠. 미국도 어느 정도의 차별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아마존. 아마존은 이제 뚫고 가기 시작하거든요. 그 다음에 알파벳도 이제 뚫고 가기 시작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계속 강조하는 건데 1분기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요인 때문에 이종복은 여러분들한테 주도 섹터를 2분기 쪽을 반도체, 인공지능 쪽으로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분명히 미국은 저쪽이 잘 간단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가 못 따라가는 것은 미국은 실적을 기반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인공지능 관련주들은 실적이 없어요. 대신 적자가 엄청 크지 않은 회사들이 덜어 있죠. 그들은 움직임이 좋아요. 대신 걔들은 매출이 작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미국의 이 업종을 못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리튬 관련주가 요새 2, 3일 반등 나오면서 우리나라도 리튬 관련주가 오늘 치려고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조금 있다가 그거 얘기하면 아마 여러분들 무서워서 아마 그 주식들 못 건드릴 거요. 근데 그거를 4월 달에 봤어야 되는 거예요. 4월 달.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해 드리면 우리나라와 미국의 차이점을 지금 얘기해 드리는 건데 거기에는 실적이고 지금 섹터별 주도주 강세를 얘기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거 풀어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종복이의 컴퓨터를 갖고 방송을 할 때는 날라다니기 때문에 진짜 고급진 얘기 많이 해드리는 거예요. 자, 이거 먼저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이게 4월 3일이거든요. 2분기 포트폴리오 조정 기회라고 하면서 이제 이종복이가 2분기를 강조하는 대목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배터리 관련주 급등한 것들 따라가지 말으라고 하면서 2분기는 실적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얘기해드리고 있는 그 대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게 이제 약간의 기술적 분석. 여기 보시면은, 스킬을 여러분들이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추세 패턴상에서 매수하는 타점을 달리해야 된다 하면서 이게 2분기 핵심이다 이런 얘기 좀 계속 나오고 있죠,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가 진짜 2분기는 실적 장세로 가야 된다 하면서 실적과 패턴 얘기를 진짜 많이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거거든요. 추세 패턴의 중요성. 보시면 계속 저런 얘기가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쪽으로 오면 지금 보다시피 거래소는 지지에 붙어서 이제 21선을 뚫고 가고 싶은데 후속 매수세가 좀 부족하다는 감이 좀 보이죠? 근데 코스닥을 보시면 코스닥은 음봉 나오고 있죠. 그래서 떠서 나올 때는 따라가지 말라 이런 얘기 했던 거고,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매수 타점을 얘기해 드릴게요. 정확한 매수 타점은 61선 언저리나 그걸 살짝 깰 때 지수가 깨지는 거예요. 근데 종목들은 거기를 안 깰 겁니다. 여기서 거기라는 것은 61선 언저리를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여러분들 이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라고 하는 타이밍을 보면 항상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분. 여기도 보면 2분기는 공부가 약간 필요하다 하면서 막 이런 얘기 좀 해주죠, 여러분. 이게 이종복이가 항상 얘기하는 근거입니다, 근거. 여러분, 근거.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큰 얘기를 해드리는 것은 이제 진짜 2분기고 수익률 게임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패턴상 좀 떠있는 주식들이 주도 섹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떠있는 주식은 조금 더 밀렸을 때,
조금 더 밀렸을 때 하시고 이제 다 밀려 내려온 쪽은 이제 좀 공격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주도주 섹터를 얘기해 드린 거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지금 아까도 서두에 얘기해 드렸듯이 2분기는 반도체인데 그 반도체가 인공지능 기반형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라는 얘기 진짜 많이 하죠. 그걸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실적이 역대 최악으로 나왔어요. 그러면은 역대 최악으로 나온 실적이 이번에 나왔으니까 앞으로는 좋아질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미국에서는 인공지능 기반형의 종목들이 움직임이 좋으니까 우리나라 인공지능 기반형 반도체는 그 실적치를 선반영해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급등을 하는 이런 그림을 그리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배터리과 주식이 고점에서 떠서 우수수수수 흘러내리니까 기대감이 약해진 거죠. 그러면 가격이 어느 정도 배터리과가 빠지고 미국에서도 계속 저 빅테크의 인공지능 기반형의 종목들이 움직임이 좋으면 그때 이제 반도체가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 오늘 장도 사실 제가 뭐 가끔 얘기해주는 인공지능 기반형 반도체가 장중에는 23%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4%로 그대로 밀려버렸어요. 그렇게 지금은 변동성이 아직은 살아있는 거죠. 종목들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뭐 대놓고 어떤 주식이다라는 얘기는 아직은 안 하고 있는 건데 약간의 기술적 분석이 필요하고 21선을 끌고 내릴 때까지는 그 종목들이 변동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종목은 얘기 안 하지만 반도체과는 인공지능 기반형이라는 거 그리고 자체적으로 인공지능 로봇이라고 하죠. 인공지능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차트의 흐름입니다. 저 로봇 관련주들이 시간이 되면 이따가 볼 수는 있을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직 떠 있는 것보다는 그리고 리튬 관련주는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 100만 안티를 양성할 목적이라면 지금 저 리튬 관련주 더 세게 얘기해야 되는데 워낙 종목들이 고점에서 많이 빠졌으니까 제가 더 이상은 얘기 안 하지만은 리튬 관련주 쪽에 사업 목적 추가하거나 이런 주식들이 왜 안 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2분기는 실적과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쪽은 실적이 나오는 회사들이 아니고 사업 목적을 추가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요거 되게 중요한 거니까 이 섹터별 주도주에서 향후에 여러분들이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를 지금 짧은 시간에 그냥 정리해 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분기는 공부가 필요하고 실적도 또 더해져야 되고 여기에 매수 타점을 잘 잡아야 되는 시기라는 점 그리고 우리 장이 못 치고 가는 이유에 대해서 배터리 쪽에 이제 좀 조정, 가격 조정, 시간 조정 좀 필요한 떠 있는 쪽이 있다는 점 알아봤는데요. 오늘 장 투자 전략 정리해 주시죠. 329 돌파 327 지지 체크 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거 잘 체크하시고 너무 짧게 얘기하면 좀 아쉽나요? 그래도 할 얘기가 있으니까 짧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선물 329 돌파 327 지지 체크하시고 주도주 중기 관점 저점 매수. 자, 여러분 보세요. 좋은 게 되게 많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격 조정 제대로 받은 주식들이 지금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들의 특징은 기술적으로 약간 아리까리합니다. 자, 지금부터 조금만 더 좋은 게 되게 많은데 중기 관점 저점 매수라고 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변동성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중기 관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각이 상승각에 걸렸으면은 지속양호, 지속순환매 이런 얘기 한다고 그랬죠. 근데 중기 관점 저점 매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말에 어떤 미세한 차이 알려드린 거고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보다시피 아모그린을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특징주입니다. 지금 따라가기는 좀 그런데 이것도 만약에 오늘 CPI가 안 좋게 나와서 이쪽으로 떨어져 내려왔으면 저점 매수했으면 되게 좋았을 거라는 거고요. 보다시피 이 주식은 추세가 상으로 틀은 상태에서 21선의 지지를 바탕으로 움직이니까 6% 올라가죠. 자, 아까 포스코가 리튬 관련주인데
급등에다가 쭉 밀렸어요. 이거 보세요. 이거는 아까 장중에 순간적으로 15%가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3%로 쭉 밀려 내려오죠. 왜 그래요? 21선이 저 위에 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기술적 특징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21선이 위에 떠 있다는 얘기는 최근 20일 사이에 주가가 급락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보다시피 61선이 우로 올라가고 있죠. 61선이 우로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최근 60일 사이에 주가가 되게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최근 60일 사이에 주가가 되게 많이 왜 올라갔겠습니까? 뭔가 이유가 있거나 뭔가 좋아서 올라갔겠죠. 그리고 20일 사이에 급락이 나왔다는 얘기는 21선이 위에서 떠 있다는 얘기는 20일 사이에 급락이 나왔고, 그러면은 60과 20 중간 정도 가면 한 30 정도 가거나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61선은 올라가고 지지의 역할이고 21선은 급격히 떨어져 내려오면서 주가하고 딱 붙어버리겠죠. 거기서 거래가 실리면 튀는 겁니다. 그전에는 튀면 팔고, 왜 튀면 팔고 하는지 좀 느낌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좀 아시라는 얘기고, 얘는 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시간에 에코를 한번 얘기해 드렸거든요. 상신이하고 에코 쪽을 보시면 얘들은 다 내려와 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쪽을 저점 매수하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주식 같은 경우는 20일도 위에서 꺾여 내려오고 있고 60일도 위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식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거고, 거래가 실리면 37,500원에서 4만 원대까지는 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거래가 안 실리면 여기서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완벽한, 오 마이 갓. 이거 컴퓨터가 꺼졌다 켜지는 바람에 시간도 없는데 그래도 트라이를 하겠습니다. 21선을 이렇게 끌어내려야 됩니다. 이렇게. 그럴 때 세게 치는 거죠.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과정이 나온 쪽이, 먼저 나온 쪽이 어디였죠? 그게 로봇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로봇 관련주들은 이 위치에서 지글지글하게 지금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은 로봇 관련주가 더 안정적이라는 거죠. 이 로봇 관련주들이 움직인 걸 보시면 배터리과 주식들이 어떻게 움직일 건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주도주 중기관점 저점 매수,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10시 마켓10 또 화려하게 마무리를 해주셨는데요. 주식으로 인생 역전님께서 와 계신데 전문가님은 하늘이 주신 선물입니다 라고 또 극찬을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내일도 힘내주시고요. 내일 또 만날게요.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종목 전문가의 오늘 CPI 발표 이후의 전략 확인해 보셨습니다. 일단 좀 떠서 시작했기 때문에 오늘 장 초반에 적극 매수는 못하셨을 텐데요. 현재 시장의 특징, 섹터별 주도주 강세, 전략은 주도주 중기 관점의 저점 매수였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 장에 뵐게요. 고맙습니다.